do believe that humanitarian pauses could be of value. 가자 지구에서 탈출한 한국인 일가족 5명은 현재 이집트에 머물며 거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연일 강도 높은 공습과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 지구에 살다 전쟁 발발 26일 만인 어제 이집트로 빠져나온 한국인 가족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들 가족은 모두 5명으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40대 최모 씨와 한국으로 귀화한 팔레스타인계 남편, 그리고 10대인 남매와 생후 7개월 딸 등입니다. 큰딸 스웨르 씨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를 빠져나온 안도감과 두고 온 친척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الحمد لله احنا طلعنا من الحرب من الوضع هذا بس ضايل قرايبنا وعائلتنا في غزة فالوضع في غزة جدا صعب سيء جدا فبتمنى الكل ينشر عن الموضوع لسه الاشي مستمر. 이들 가족은 지난 10일 가자시티에서 남부 칸 유니스로 피난을 왔지만 남부 역시 폭격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احنا نزحنا من غزة لخان يونس منطقة اسمها خان يونس في الجنوب يعني فالضرب مستمر وين ما كان جنوب شمال غزة وين ما كان حتى لو اجينا على الجنوب كان الضرب مستمر والوضع جدا جدا صعب والضرب كتير. 어머니인 최 씨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년 정도 가자 지구에 살았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은 겪어보지 못했다며 가자를 탈출하기 위해 국경 검문소를 5번이나 다녀갔다고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 이동한 뒤 곧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연일 지상전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를 장악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에 맞서 며칠 내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며 본격적인 인질전을 예고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가자시티로 진격합니다.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은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로 깊숙이 들어가 백병전도 벌였습니다. 가자 북부 자발리아에 있는 하마스 근거지를 장악하고 50여 명의 적을 제거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이 전사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대규모 병력을 가자지구 깊숙이 전개했다며 지상전의 결과와 성과는 매우 높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난민촌을 폭격해 10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확대되는 지상전에 맞서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조만간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질전도 이어갔습니다. فإننا أبلغنا الوسطاء بأننا سنفرج عن عدد من الأجانب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이런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قام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بإطلاق دفعة كبير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مجنحة. 또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군의 사령관이 지난달 8일부터 레바논에서 대이스라엘 작전을 조율 중인 사실도 알려지면서 확전 우려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미국 서남부 내륙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이 확산되면서 주민 약 4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오후 하일랜즈 도로와 아구안가 목장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틀째 서남쪽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 지역 주변에 1,139가구 4천 명에게 대피를 명령했으며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인 8.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우고 건물 3채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멕시코 태평양 휴양 도시 아카풀코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블린 살가도 멕시코 게레로주 주지사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45명이 숨지고 4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국인, 캐나다인 등
외국인 3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총격 사건이 잇따라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파티를 열던 10대와 20대들이 다툼을 벌이다가 총격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거리. 헬로윈 파티가 열리던 클럽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명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다툼을 벌이던 10대와 20대들이 총을 빼들고 급기야 서로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총격으로 14살과 22살 청년 2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Disturbance or a fight between two groups. And in this fight between two groups, we had hundreds of innocent people involved that were in the way. 비슷한 시각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헬로윈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의 연령은 16살에서 22살 사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파티에서 쫓겨난 남성이 총을 들고 와 다른 이들을 향해 쏜 것으로 보입니다. And unfortunately, somebody took it upon themselves to inflict injury and pain on members of our community. 같은 날 시카고 서부에서도 헬로윈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고 텍사스주 텍사카나에서도 파티에서 싸움을 시작한 10대들이 총을 빼들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10여 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10대와 20대들이 대부분으로 미국에서 총격 사고는 어린이와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이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따르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현지 시간 2일 서유럽 일대를 강타하면서 각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북부 N 지역에선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트럭을 덮쳐 운전자가 사망하고 벨기에에서도 5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명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송전선이나 철탑 위로 쓰러지면서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 78만 가구를 포함한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열차 운행과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은 하루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무더기 취소됐으며 영국에서는 남부 해안 일대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무언가가 순식간에 부풀어서 주변으로 넘칩니다. 이 거대한 거품이 주변을 집어삼키는 화학실험 영상인데요. 이스라엘이 영상과 똑같은 원리의 스펀지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폭탄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지하 땅굴 500km를 봉쇄시킨다는 작전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20년에 걸쳐 가자 지구 전역에 파놓은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50에서 60m에 설치된 것으로 높이는 1.5에서 1.8m, 너비는 약 80cm로 총 길이 500km에 달합니다. 콘크리트 벽과 천장으로 구축돼 폭탄 공격도 막아내는 공략 불가 요새로 불립니다. 사실상 지상전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땅굴 무력화를 위해 스펀지 폭탄을 사용키로 했습니다. 널찍한 마당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커다란 드럼통. 여기에 다른 화학물질을 쏟아붓자 푸른색 거품이 폭탄처럼 터집니다. 순식간에 수천 배로 커진 거품은 마당을 가득 메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동굴을 잡기 위한 일명 스펀지 폭탄의 원리도 이 실험과 비슷합니다. 금속 칸막이를 제거하면 두 액체가 섞이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급속히 단단해져 동굴 입구나 텀새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하마스의 거점이자 언신처를 무력화시켜 결국에는 소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스펀지 폭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1년 가자 지구의 한 모의터널에서 이를 실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가 이스라엘군에게 무료로 햄버거를 제공했다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불매 운동에 이어 황당한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커다란 통을 꺼내더니 맥도날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내려놓습니다. 이 통 안에 든 내용물을 본 손님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데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한 남성이 영국 버밍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쥐를 풀어놓은 겁니다. 이 쥐들은 팔레스타인 국기 색인 빨강, 초록, 흰색으로 스프레이 칠까지 돼 있었는데요. 쥐 테러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은 이후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사라졌습니다. 햄버거 먹으러 왔다가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손님들은 황급히 매장을 떠나야 했고 매장 측은 쥐를 잡느라 한바탕 진땀을 흘려야 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영국 버밍엄에 있는 다른 맥도날드 매장 또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에게 비슷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4분 북한 황해남도 용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용현에서 서남서쪽으로 19km 떨어진 서해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됐다며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89차례 발생했습니다.